안녕하십니까. UN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토니 세바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고 리싱크X라고, 리싱크X는 싱크탱크입니다. 거기에 CEO를 하고 있는 토니 세바는 제 친구인데요. 저와 에너지 혁명 2030을 썼습니다. 정밀 발효, 세포 농업의 시대가 온다. 우유가 사라집니다. 이제 남양우유, 연세우유, 저는 연세우유 먹고 있는데 이런 우유들이 사라진다. 2030년, 2035년이 되면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유 산업, 고기, 외양간 부터 시작해서 푸주간 이런 말들이 이제 앞으로 사라질 겁니다. 고기를 만들어요. 발효로 고기를 뭉실뭉실 키웁니다. 세포 농업으로, 세포로 밥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자, 이 식품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토양에다가 그죠? 이렇게 채소, 이렇게 농업을 하는 이런 것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Our World in Data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발표했어요.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결론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 동물성, 동물 제품이 전혀 없는, 동물이 없는,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키운 소, 돼지, 닭이 없는 비건 채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전체 농지의 75%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놀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로벌 랜드 유스, 전 세계의 땅 사용량이 전부 나왔는데, 그죠? 크랍랜드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 농가가 이렇게 많죠. 이제 그린이 축산 농가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많은 땅들이 거의 초기에는 70%, 마지막에는 90%까지 땅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토지 사용을 조사하면 동물을 소비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분명해집니다. 육식 동물의 발자국은 이제 탄소 발자국이죠. 비건 채식에 비해서 엄청나다. Our World in Data는 지난 10,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숲과 3분의 2의 초원, 관목지, 경작지, 방목지로 초원이 그죠? 방목지, 경작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고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은 풀을 뜯는데 막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보충 사료도 필요하다. 보충 사료는 주로 또 옥수수를 우리가 키워가지고 또 소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오늘날 동물에 먹이는 필요한 총 면적은 33억 헥타르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구상에 거주 가능한 땅의 총 면적은 100억 헥타르인데 33억 헥타르니까 3분의 1을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건 채식을 한다면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73%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근본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위의 차트는 그들이 토지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에너지 에피션시 해서 meat하고 dairy production, meat는 고기고 dairy는 우유입니다. 우유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는 또 얼마나 씁니까? 우리가 그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먹이는 식물만 먹는다면 많은 땅을 갖게 되고 동물을 기르는데 에너지를 덜 낭비하게 되고 수십억 마리의 가축이 지구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죠. 메탄 배출, 온실가스 배출, 대기, 토지, 수질 오염, 동물 복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식량과 농업 재고, 기후변화에 대한 재고를 우리는 해야 한다. 이 모든 그 여분의 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재조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산림벌채를 하지 않게 되고 자연생물 다양성이, 그러니까 벌채를 하거나 숲을 태우지 않으면, 밀림을 없애지 않으면 거기에 야생 초식동물이 더 많이 살아요. 증가시킬 것이다. 모든 것은 대기에서 CO2를 끌어다니는
글로벌 탄소 흡수원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축산 농가가 없으면, 그죠? 글로벌, 기후변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미 임파서블 푸드, 그 다음에 팻 브라운 CEO가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 매스 회복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고요. 임파서블 푸드는 바로 지금 그 배양육이라든가 비건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뭐 발효육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것들 많이 만들어요. 축산업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면 세기 말까지 우리는 온난화의 잠재력에 대해서 온난화 CO2 배출 양의 연간 25기가톤을 감소할 수 있고 온난화는 2도씨로 제한하는데 아주 그죠?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지만 전 세계 식단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식단의 동물성, 동물 제품을 제거한다면 축산이죠.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한다면 좋아질 것이다. 지구가 좋아질 것이다. 동물 산업은 거대하다. 아주 큽니다. 육류 및 기타 동물성 제품은 지구상의 모든 식당이라든가 식료품점이라든가 가정에 어디서나 그죠 우리가 그런 고기를 먹고 있어요. 2021년 USDA는 전 세계 10억 마리의 소와 거의 260억 마리의 닭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인간보다 훨씬 많죠. 인간은 80억 명이 있습니다. 260억 마리의 닭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동물이나 환경을 위해 동물을 먹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험이지만 지난 50년간 아무리 이야기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5년 동안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요. 전체 비건 인구가 이제 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여전히 세계 인구의 1% 미만만 비건 인구입니다. 1% 미만. 축산업을 완전히 금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죠 음식을 포기함으로써 비건 채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 식단에서 동물성 제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비건 제품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다른 공급원에서 동물성 제품을 얻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를 우리가 이쁜 소를 키워서 두드려 패서 죽여가지고 눈알 빼고 목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동물 복지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동물 없는 동물성 제품입니다. 정밀생물학이라고 정보기술과 현대생명공학이 급속한 발전을 해서 미생물이 거의 복잡한 유기분자,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밀발효라고 합니다. Precision Fermentation, PF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세포 농업은 셀 에그리컬처라고 합니다. 셀 에그리컬처, 동물 외부에서 동물 조직을, 동물 세포를 그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산출물은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우리가 좋아하고 인식하는 식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성 제품과 유전적인, 기능적인 이런 거로 거의 동일하고요. 맞춤화를 해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영양가가 더 많고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편리하고 모든 속성에서 우리가 가능하게 우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think X, Rethinking Food and Agriculture라는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PF가 Precision Fermentation, 정밀 발효가 궁극적으로 기존 동물성 단백질보다 단백질 생산을 2030년까지 5배로 할 수 있고요. 2035년까지는 10배 저렴하게 2030년까지는 5배로 저렴하게, 2035년까지는 10배로 저렴하게.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하던 것을 1,000원에 판다는 거죠. 한 근에 10,000원 하는 고기를 1,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성 제품보다 토지 비율의 효율성에서는 100배, 그죠? 토지를 100분의 1로 줄여서 절약할 수가 있고요. 공급 원료 효율성도 25배나 되고요. 시간 효율성은 20배고요. 물 효율성은 10배로 더 많습니다. 폐기물도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현대식 식품이 되지 않은 유래 제품보다 더 높은 품질과 생산 비용에
절반 이하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Food as a Software라고 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산 모델을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품 시스템은 전 세계 식품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변하면서 제품을 설계해서요. 개별 분자를 기반으로 이게 뭉실뭉실 키웁니다. 이 모델은 각 버전이 이전 버전보다 우수하고 저렴하고 제품이 빠르게 개선되도록 이렇게 반복합니다. 또한 우리 마을과 도시 근처에 근방에서 그죠 발효농장, 정밀 발효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분산되고 축산업보다 더 지금은 뭐 우리 이명박 시절에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데모가 그죠 뭐 초기에 정말 심각하게 일어났죠. 이제 소고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업을 우리 집 옆에 발효 농장에서 발효시켜 가지고 고기를 만드니까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생산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비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깨끗한 새 기술은 시장의 힘만으로 더 오래되고 더러운 동물 기반 산업을 빠르게 혼란에 빠뜨린다. 빠르게 붕괴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 공급 또는 수요 측면에서 가혹한 제한에서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동물을 죽이고 그저 이쁜 소를 닭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럴 필요가 없고요. 사람들이 식단을 바꾸도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마셨는데 중간에 사탕수수에서 만들다가 옥수수로 당분을 그죠 옥수수로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맛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맛이 똑같은 비건 고기 또는 정밀 발효 육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인간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식량과 농업의 붕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상 비건 채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육류나 동물성 제품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제품이 맛도 똑같고 똑같이 보이는 것도 똑같지만은 단지 동물에서 나오지 않고 정밀 발효 육으로 그죠 정밀 발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프리시전 퍼먼테이션에서 생산된 재료로 많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연산도 이미 그렇고 발렌센이라고 오렌지 맛과 같은 냄새 나는 게 있어요. 라즈베리 향이라든가 타우마틴과 감미료, 비타민, 레넷, 아밀라제, 그 다음에 리파제 같은 이런 것들이 식품 가공에서 사용되는 여러 효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2019년 가을 식품과 농업에 대한 재고를 Rethinking Food and Agriculture를 출판했습니다. 이 토니 세바가. 그래서 동물성 제품을 PFCA, P Precision Fermentation이고 C는 Cell, A는 Agriculture입니다. 이 버전으로 대체한다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미. 이 2019년에 이런 논문을 써냈는데 이미 현실이 와서 실제 상업용 제품은 동물에서 추출한 제품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제품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포춘에 기고한 강력한 글에서 그녀는 갔습니다. 시아는 그 초점은 육류, 당연히 육류는 축산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인데 현재 식품 재료, 화장품 이런 분야에서 그 제품이 그죠 많이 정밀 발효로 되고 있고요, 효소로 되고 있고요. 모든 제품의 차이가 현재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제품은 다음과 같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거죠. 프리미엄 성능을 위한 무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콜라겐도 무동물성 콜라겐, 엘라스틴을 함유한 겔토르 화장품이라든가 콜륨이라든가 휴마콜 또는 일라스타 퓨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들은 또한 음식과 음료에 사용하기 위해 동물성 프리마콜, 가금류 콜라겐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동물성 펩시는 일반적으로 돼지에서 추출된다. 그런데 영양 보충제 식품 가공 실험실의 시약에 사용되는데 그들은 음식과 음료의 성분을 계란 흰자 대체물과 수용성 계란 흰자 단백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대체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브레이브 로봇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우유 없는 아이스크림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우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만드는 회사는 닉스 앤 그레이터스 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회사가 모던 키친 크림치즈 만들고 있고요. 네이처비하고 캘리포니아 퍼포먼스 컴퍼니는 단백질 파우더에 사용되는 퍼펙데이는 제가 먹어봤어요. 우유예요. 우유고 아이스크림이에요. 무동물성 유청 단백질은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는 CES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햄버거도 팔고 다 팔고 있습니다. 식물성 소고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철분이 풍부한 햄 단백질은 동물성 고기와 같은 맛이 납니다. 또 모티브 바이오웍스라는 회사는 뭐 그 회사의 미오글로빈은 CEO죠. 미오글로빈과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혈액 단백질도 만들었고요. B2B로 판매되고 식물성 육류에 사용됩니다. 싱가포르의 규제 환경 덕분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 기반 육류 이저스트의 세포 기반 치킨을 먹어보자.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치킨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울트라시아라고 불리우는 스티진이라는 단백질은 또 포장 제품에서 설탕 생산 시스템 추출한 콜탄을 사용하는데 설탕을 대체하는 단백질 감미료도 만들고 있고요. 에볼바 식품 성분이 이렇게 많은 성물들을 만들고 있고요. 환경 문제, 인권 문제가 공급망의 재료로 생산하는 데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프란, 침향, 인삼과 같은 식물의 구성 요소를 파이프라인에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 앞으로 인삼을 뭐 6년근, 10년근 있다는 소리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만들어내고 가장 사포닌이 많은 것을 이미 효소로 발효시켜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볼바의 식물 성분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햄버거가 제일 많고 스테이크도 있고요.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연어, 새우, 및 애완동물 사료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프리미엄으로 캐비어도 나와 있고요. 랍스터도 나와 있고요. 와규, 쇠고기, 와규 먹어봤어요.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참치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식물로서는 야자유라든가 카카오, 그 다음에 대마초 및 커피까지 이제 나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축산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의 다양성은 놀랍고 점점 더 많은 유형의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서 기존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에서 우유, 가죽, 콜라겐, 젤라틴, 다진 고기, 그라운드 비프라 그러죠. 다진 고기, 조직고기는 모두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현대식 그죠? 정밀 발효 대체품으로 대체됩니다. 모든 동물 산업의 다양한 제품 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생산 및 가공의 전체 비용은 여전히 나머지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고기는 급등하고 이 가격은 그냥 굉장히 그 식물 비건 고기는 점점 싸집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수요 감소는
궁극적으로 도살장이라든가 렌더링 업체나 가공업체, 포장업체 전부 다 망합니다. 이런 사슬이 붕괴가 됩니다. 대부분의 축산업은 이제 그죠, 레버리지가 높고 정부 보증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마진이 적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정밀 발효육을 먹게 됩니다.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혼란 붕괴가 진행됨에 따라서 세계 가축 동물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하는데, 미국의 소떼가 2030년까지 50% 없어져요. 2035년까지는 75%가 감소합니다. 나머지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로 50%, 70%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거의 축산농가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전 세계가 여전히 PFCA를 통해 많은 고기들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진짜 소고기인지 아니면은 PF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은 그죠,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그 거대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채식주의자로 대부분 변하게 되고, 이 탄소 발자국은 그죠, 아주 많이 감소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